800만 원에 무릎 꿇었던 차지연, 눈물의 생존기가 공개됐다. 무대 위에서 차지연을 바라본 사람들은 늘 같은 착각에 빠진다. 저토록 거대한 성량, 저토록 압도적인 존재감, 저토록 단숨에 객석의 숨을 먹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라면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세상의 풍파와는 거리가 먼 안정된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믿는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너무도 완벽해 보였고, 노래 한 소절만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그 힘은 마치 고통과는 상관없는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모두가 부러워한 그 화려한 목소리 뒤편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차갑고 잔인한 생존의 시간이 숨어 있었다. 박수갈채와 환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차지연은 빚의 무게에 짓눌리고 무너진 가정의 잔해 위에서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며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빛나던 성공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끝장날 수 있었던 벼랑 끝에서 이를 악물고 매달려 올라온 처절한 기록이었다. 사람들이 차지연을 이야기할 때 종종 그녀의 뿌리를 궁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적인 훈련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울림, 단순한 발성이 아니라 삶의 비명처럼 가슴 깊숙이 꽂혀 들어오는 목소리, 눈빛 하나만으로도 객석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감정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묻게 된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감각을 얻게 된 걸까? 특히 전통예술과 관련된 집안, 예술적 유산이 깊은 명문가 출신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설령 그녀에게 예술적 재능의 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이 그녀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잔혹했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 문화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사실이다. 예술적인 감수성은 물려받았을지 몰라도 현실의 벽을 막아 줄 돈과 안전망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차지연은 재능의 씨앗은 품고 있었지만 그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폭풍우와 가난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가족의 붕괴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안이 사업 실패를 겪었다고 하면 그 전에 꽤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상상한다. 잘 살다가 망했다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이다. 하지만 차지연의 경우 핵심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원래 얼마나 부자였느냐가 아니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삶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추락했느냐에 있었다. 사업의 실패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생활의 기반이 통째로 붕괴됐고 가족 전체를 지탱하던 구조가 뿌리째 흔들렸다.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매일같이 조여오는 불안뿐이었다. 돈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는 수준도 아니었다. 플러스가 제로가 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이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불렀고 그 빚은 가족의 일상을 갉아먹으며 점점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갔다. 결국 차지연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힘든 시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정상적인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컨테이너 옥탑에서 살아야 했다. 여름이면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공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젊음을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미래를 설계하고 누군가는 꿈을 키우고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던 그 시절의 차지연은 오늘 밤 추위를 어떻게 버틸지,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야 했다. 무대 위에서는 배우가 되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해야 했고 오디션 준비를 해야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연습실보다 생존이 더 시급했고 꿈보다 월세와 채권자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조차 끝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옮겨보려 반지하방으로 거처를 바꾸었지만
삶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벽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고, 문이 있다고 해서 평온해지지 않았다. 채권자들의 압박은 계속됐고, 불안은 하루도 그녀의 어깨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가족은 그 반지하 생활마저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짐들이 밖으로 내던져지고 집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산산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직접 겪어야 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다.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몸을 숨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마지막 피난처다. 그런데 그 공간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 전체가 맨바닥으로 내던져졌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대 조명 아래 설 준비를 했지만 차지연은 오늘 밤 어디에서 몸을 누일지부터 걱정해야 했다. 예술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에 생존을 먼저 계산해야 했던 삶.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공포였고 생활고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재난이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차지연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800만 원의 이야기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른다. 겨우 800만 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심정으로 세상 앞에 서야 했느냐는 점이다. 차지연은 가족의 생존과 당장 눈앞에 닥친 빚을 막기 위해 자신이 출연하던 뮤지컬과 관련된 일본 측 관계자들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려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과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고, 배우로서의 꿈과 인간으로서의 절박함이 한자리에서 뒤엉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대란 원래 배우의 자부심이 서는 곳이어야 한다.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서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때의 차지연에게 무대는 빛나는 예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미래까지 담보로 걸어야 했던 처절한 생계의 현장이었다. 그녀가 빌린 80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붙들어야 했던 마지막 숨줄이었다. 마지막 문턱에서 붙잡은 생명의 끈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돈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 이후 그녀의 월급은 사실상 상환에 들어갔다. 아무리 무대 위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피가 마르도록 연기해도 정작 그녀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관객은 감동했고 극장은 박수로 뒤덮였지만 정작 그 무대 위에 서 있던 배우는 공연이 끝난 뒤 통장에 남을 목보다 빚의 액수를 먼저 계산해야 했다. 그 순간부터 예술은 꿈이면서 동시에 고된 노동이 되었고 무대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감옥이 되었다. 조명이 꺼진 뒤 남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채무였고 커튼콜 뒤에 따라오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누군가는 박수 속에서 스타를 보았지만 차지연은 같은 시간에 빚의 숫자와 생활비의 빈칸을 보았다. 사람들은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지나치게 화려하게만 본다. 의상은 눈부시고 무대는 웅장하고 팬들의 사랑은 뜨겁다. 하지만 차지연의 삶은 그 화려한 환상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뜨렸다. 그녀에게 무대는 한때 꿈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한 전쟁터였다. 교통비조차 빠듯하고 끼니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본업 외에 다른 일까지 병행하며 몸을 혹사해야 했다. 노래는 해야 하고 연기는 해야 하고 빚은 갚아야 하고 가족은 지켜야 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실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야 했다. 젊음은 낭만이 아니라 버팀목이었고 재능은 선물이 아니라 끝까지 짜내야 하는 연료였다. 꿈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다. 이 고통이 잠깐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차지연은 닐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 속 그녀는 이미 성공한 배우처럼 보였을 것이다. 주연을 맡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배우. 누구나 보기에는 이제 그녀의 삶도 편안해졌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중의 눈에 화려한 성공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부채와 싸우고 있었다.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돈의 상당수는 그대로 비상환으로 빠져나갔다. 무대 위에서는 최고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여전히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바로 이 간극이 차지연의 삶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남들은 정상에 올랐다고 박수를 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정상 위에서도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 남들은 이제 괜찮겠지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여전히 허리 깊숙이 늪에 빠져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다. 그 시절 차지연은 단순히 돈 문제만 견딘 것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소모를 겪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감각, 아무리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임감. 무대 위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허탈감. 이런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깎아 먹는다. 그래서 그녀는 인간관계마저 스스로 닫아버리려 했고 연애 같은 것은 사치라고 느끼며 오직 일만 하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붙였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조차 두려웠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멀게 느껴졌다. 자신은 누군가와 행복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오직 버텨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시간은 단순한 빚 갚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사투가 되었다. 그런 차지연의 인생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온다. 바로 훗날 남편이 되는 윤은채였다. 같은 뮤지컬 배우였던 그는 화려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떠들썩한 스타성보다 꾸준함과 진심으로 평가받던 인물.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차지연의 삶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방식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직선적이었다. 첫날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거리를 좁히려 했고 그 말은 지쳐있던 차지연에게 불편하게 들렸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만 밀어붙이는 대신 차지연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연애를 하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냐는 질문에 차지연은 거창한 낭만도 화려한 데이트도 아닌 아주 소박한 소원을 말했다. 공연이 끝난 뒤 집에 데려다주는 것. 그 한마디에는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평범한 다정함조차 누리지 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윤은채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했다. 공연이 끝난 뒤 직접 차를 가져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누군가에겐 너무 평범한 일일지 모르지만 차지연에게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누군가가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계산 없는 친절을 건넨다는 것, 누군가의 배려 안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 그 감정은 오랫동안 생존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에게는 충격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깊어졌다. 교제를 시작한 직후 윤은채는 너무도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이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말 앞에서 차지연은 숨겨왔던 삶의 가장 아픈 진실을 모두 꺼내놓았다. 빚과 가난, 무너졌던 가정, 지금까지 살아오며 견뎌야 했던 모든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다. 이런 나랑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뒤엉킨 절박한 고백이었다. 그런데 윤은채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다. 이 짧은 한마디는 차지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존경과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차지연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 역시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완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손에 쥐게 된 사건이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야 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함께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일. 그건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사랑이 낭만이 아니라 구조가 되고 이로가 아니라 생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 차지연에게 윤은채의 존재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 하지만 인생은 여기서 또 한 번 그녀를 시험한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중 차지연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된다. 뮤지컬 배우에게 목소리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존재 그 자체이고 생계이며 정체성이다. 성대와 가까운 부위의 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온다. 수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이 손상되면 더 이상 이전처럼 노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차지연에게 또 한 번 벼랑 끝이었다. 그토록 힘겹게 버텨서 겨우 찾은 무대가 또다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치료에 집중했고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다시 재활을 통해 목소리를 되찾아갔다. 몸도 마음도 다시 세워야 했다.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예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객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를 하나하나 넘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돌아왔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깊어진 목소리로. 그래서 지금의 차지연을 단순히 노래 잘하는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녀의 목소리 안에는 삶이 들어있다. 견딘 시간, 삼킨 눈물, 무너질 뻔했던 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았던 숨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녀가 무대 위에 서서 한 소절을 부를 때 사람들의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울림이다. 고통을 직접 통과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고 진짜 절망을 견뎌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이다. 결국 800만 원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장면은 차지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렬한 상징으로 남았다. 그것은 그녀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고 삶을 이어가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자존심이 짓밟혀도 살아야 했고 눈물이 쏟아져도 버텨야 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차지연은 그렇게 해냈다. 누구나 빛나는 무대를 본다. 하지만 그 무대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 위에 세워졌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지연의 인생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화려함 뒤의 현실, 성공 뒤의 채무, 박수 뒤의 고독,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의지.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미담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의 끝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무대 위에서 디바였던 차지연은 무대 아래에서 한때 생존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감탄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감탄 뒤에 이런 문장을 덧붙이는 일인지도 모른다. 저 목소리는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다. 저 울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저 사람은 무릎을 꿇고도 다시 일어나 끝내 자기 인생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차지연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한 사실 하나를 남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옥 같은 시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끝내 살리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결정적인 순간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 800만 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배우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없이 무너질 뻔한 밤을 통과하며 얻어낸 생존의 훈장이었다. 그러니 차지연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듣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끝내 살아남아 자기 삶을 노래로 증명해내는 순간을 마주하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차지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무게다.